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난 한평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보릿고 계라는 그 지독하고 매서운 가난 속에서도 내 입에 들어가는 밥알은 아까워도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밥알만 보면 그저 배가 부르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셨지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캄캄한 일터로 나갈 때도 뼈마디가 시리고 손발이 갈라져 피가 날 때도 방 안에서 곤히 잠든 자식들. 얼굴 한번 떠올리면 그 어떤 고된 노동도 꾹 참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내 새끼들 남부럽지 않게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겠다는 그 간절하고 거룩한 일념 하나로 당신의 피와 땀 그리고 꽃다운 청춘을 모조리 다 바쳐 희생해 오신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온몸이 으스러져라 키워낸 자식이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달을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고 내 핏줄인데 우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필요하겠어. 밖에서 남들에게 치이고 속상했던 일, 부부간에 맺힌 내 지갑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건 결국 내 가족 내 새끼밖에 없지. 자식들이 훌쩍 자라 머리가 굵어지고 각자의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나갔는데도 우리 부모들의 눈에는 여전히 품에 안고 달래주던 그 어린아이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헛헛하고 적적해질 때면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필터 없이 내 속마음과 아픈 밑바닥을 툭툭 다 털어놓으며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오늘 제가 수많은 가족, 심리 상담 사례와 노년의 씁쓸한 인간관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현실의 진실 하나를 직언해 드려야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옛말은 100번 지당한 말씀이지만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지켜야 할 성과 예의가 없는 것은 절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고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모든 패를 다 보여주고 인생의 밑바닥을 낱낱이 드러내는 순간 그 관계는 따뜻해지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는 파국과 원망으로 치닫고 맙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비밀과 아픈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은 자식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부모로서 지켜야 할 남은 최소한의 권위마저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셈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식의 어깨에 숨막히는 무거운 족쇄를 채워 결국 자식이 나를 피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이고 뼈아픈 실수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은 길고 긴 100세 인생 동안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짐짝 취급당하지 않으며 당당하고 멋진 어른으로서 끝까지 깍듯하게 대접받으며 살아가려면 어떤 말들을 내 무덤까지 꼭 껴안고 가야 할까요? 늙고 병들었다고 자식 눈치 보며 주눅 들지 않고 꼿꼿하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입술을 꽉 깨물고 절대 세상이 두 쪽 나도 내뱉지 말아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침묵의 비밀, 그 놀라운 삶의 지혜를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샅샅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남은 노후의 가족관계를 가장 지혜롭고 우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황금 같은 해안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무덤까지 꽁꽁 숨겨야 할 절대 비밀은 바로 나의 정확한 재산 규모와 빚입니다. 어르신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자식들이 다 모였을 때 혹시 술 한 잔 드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고향에 있는 저 땅은 장남 주고 지금 사는 이 아파트는 둘째 줄 거다. 내 통장에 지금 현금이 딱 얼마가 있으니
너희들 나 죽고 나서 절대 재산 가지고 싸우지들 마라. 혹은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할까봐, 혹은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지갑의 속사정을 동네방네 자랑하듯 다 공개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 입을 무겁게 다무셔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10원 단위까지 얼마인지 자식들이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 아주 무섭고 씁쓸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만약 내 통장에 돈이 제법 넉넉하다는 것을 자식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세상에서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숨겨둔 마이너스 통장이나 미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여기게 됩니다. 당장 내 삶이 조금만 팍팍해지거나 사업이 흔들려도 이 악물고 밤을 새워 헤쳐나갈 자립심을 발휘하기보다는 부모의 지갑부터 쳐다보며 손을 벌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통장에 현금이 저렇게 많은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안 도와주고 뭐 하시나. 죽을 때 싸들고 가실 것도 아니면서 참 매정하시네 하며 부모를 그저 돈 줄이자 걸어 다니는 현금 인출기로만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도 형제들끼리 부모 돈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피 터지고 멱살 잡는 끔찍한 재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돈이 자식의 자립심을 철저히 갉아먹고 끈끈했던 형제의 우애를 산산조각 내는 맹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 빚만 가득해서 당장 내일 밥거리도 걱정이라는 그 처절한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우리 새끼들은 착하니까 늙은 부모가 불쌍하고 짠해서라도 용돈을 10만 원이라도 더 챙겨주고 자주 찾아오겠지라고 기대하셨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크나큰 착각입니다. 자식들은 각자 자기 처자식 건사하고 팍팍한 세상 견뎌내기에도 이미 코가 석 자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연민보다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저러다 덜컥 큰 병에 걸려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수천만 원 병원비는 다 어떡하나. 앞으로 남은 수십 년 평생을 내가 내 등골을 빼서 온전히 다 모시고 책임져야 하나 하는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숨막히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끔찍한 두려움과 경제적 압박감은 결국 부모의 전화를 피하게 만들고 발길을 끊게 만들며 부모를 쳐다보기도 싫은 귀찮고 무거운 짐짝으로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내 빚이 얼마인지는 절대 구체적으로 자식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넌지시 물어보아도 두루뭉술하게 내 노후에 아플 때 쓸 병원비와 밥, 먹을 돈, 그리고 내 장례비 정도는 내가 알아서 잘 굴리고 준비해 두었으니 너희들이나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라라고 당당하고 꼿꼿하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짙은 베일에 쌓여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얕보지 못하고 부모의 권위는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지는 법입니다. 내 지갑의 비밀번호와 도장 위치는 내 생의 마지막 날 조용히 눈을 감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겨주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에게 절대 털어놓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비밀은 바로 과거의 뼈아픈 실수와 배우자에 대한 깊은 원망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젊은 시절 술 좋아하고 밖으로 도는 남편 속 썩이는 거 참아내고 모진 시어머니 시집살이 견뎌내느라 가슴에 시커먼 쑥덩이와 피멍이 드셨지요.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상사에게 굽신거리며 숱한 수모와 모멸감을 묵묵히 다 겪어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적적해지면
다 큰 자식들을 붙들고 소주 한잔 하시며 이런 하소연을 쏟아내고 싶으실 겁니다. 내가 내 애비 때문에, 내 어미 때문에 내 아까운 청춘을 피눈물 흘리며 썩혔다.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짐 싸서 도망갔을 거다.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와 하시며 맺힌 한을 토해내고 싶으시지요. 내 아픈 마음을 내 새끼가 좀 알아달라고, 내 편을 들어달라고 호소하시는 그 외로운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어르신들, 이런 감정적인 하소연은 자식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우울의 짐을 지우는 아주 잔인하고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원수 같은 남편이고 아내일지 몰라도 자식에게 아버지는 나의 근본인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입니다. 부모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매일같이 흉보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듣고 자란 자식은 정서적으로 끔찍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의 절반은 내가 증오해야 할 아버지 어머니의 피구나라는 자괴감에 빠지며 마음속에 깊은 우울증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자식도 우리 엄마 참 불쌍해서 어떡해 아버지가 너무했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 주겠지만 그 하소연이 10년, 20년 낡은 테이프처럼 반복되면 자식도 결국 지치고 는덜머리가 나버립니다. 엄마는 왜 만나기만 하면 맨날 똑같은 옛날 타령만 해? 그렇게 죽도록 싫었으면 그때 헤어지지. 왜 이제 와서 내 숨을 막히게 하고 내 기운을 쏙 빼나? 하며 짜증을 내고 매몰차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식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게다가 젊은 시절 내가 철없어서 저질렀던 크나큰 실수나 남에게 털어놓기 부끄러운 과거의 치부와 약점을 자식에게 우리가 남이냐. 내가 사실은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단다 하고 고해성사하듯 다 털어놓지 마십시오.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약점과 밑바닥을 까발리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부모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과 신비감은 와르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중에 부모 자식 간에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핏대 높여 싸울 일이 생기면 자식은 홧김에 무심코 부모의 그 약점을 날카로운 비수 삼아 찌르게 됩니다. 엄마 아빠도 옛날에 다 망쳐놓고 똑같은 잘못했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뭘 잘했다고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건데 라며 부모를 대놓고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최악의 명분이 되어버립니다. 내 가슴 속에 쓰라린 한과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들은 가을산에 올라가 허공에 소리치며 날려버리시거나 일기장에 꾹꾹 눌러쓰고 태워버리십시오. 아니면 입이 무거운 동네 친구들에게 털어놓으시며 푸셔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평생 든든하고 약점 없고 존경받는 꼿꼿한 거목 같은 어른으로 우아하게 남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입이 건질거려도 내뱉지 말아야 할 가장 무서운 말은 바로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내 헌신에 대한 보상 심리입니다. 명절 연휴에 자식이 차가 막힌다며 늦게 오거나 얼굴만 휙 비치고 처가로 도망가 버릴 때 남들 자식은 해외여행 보내준다는데 내 자식은 용돈 봉투 하나 달랑 놓고 갈 때 바쁘다고 한 달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살갑게 안 할 때 가슴에 찬바람이 쌩 불고 서운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시지요. 그럴 때면 통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폭발하여 이런 원망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평생 허리가 휘도록 뼈가 빠지게 일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난 좋은 옷 한 벌 못 입고 썩은 반찬만 먹으면서 너희들 대학 보냈더니 너희들이 크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푸대접을 하면 안 되지.
내가 너희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전화 한 통이 그리 어렵냐 하며 섭섭함과 원망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쏟아내십니다.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처절한 희생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고결하고 눈물겹게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희생을 부모의 입으로 직접 꺼내어 생색을 내고 자식의 코앞에 빛 청구서를 들이미는 그 찰나의 순간, 부모 자식 간의 그 아름답고 조건 없던 사랑은 아주 지독하고 숨막히는 끊어버리고 싶은 쇠사슬 족쇄로 흉하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요즘 자식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밖에서 살아남으려고 매일 전쟁터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 감당하랴, 제 자식 학원비 대랴, 회사에서 눈치 보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머리로는 다 알고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전화를 걸 때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질책할 때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향한 고마움과 애틋함 대신 끔찍한 죄책감과 도망치고 싶은 숨막히는 부담감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저 사랑해서 키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자 쳐서 노후 연금으로 돌려받으려고 나한테 투자한 건가? 나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부모님의 빚쟁이인가? 하는 반발심과 피로감이 생깁니다. 서운하다고 닥달하고 효도하라고 강요하고 자주 연락하라고 원망할수록 자식의 마음은 천리 만리 멀어지고 그나마 오려던 발길은 더욱 매몰차게 뚝 끊기게 되는 것이 아주 차가운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사랑하고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평생 피와 땀을 짜내어 자식 농사 지으시느라 험한 꼴 다 견뎌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그 눈물겨운 헌신의 세월을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가볍다며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르신들, 자식은 결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책임져 줄 보험 상품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언젠가 내 둥지를 훌쩍 떠나 자기 가족을 챙기고 자기만의 팍팍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독립된 한 명의 어른일 뿐입니다.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또 다른 타인이라고 인정하셔야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 큰 자식에게 내 모든 외로움을 기대고 내 텅 빈 마음을 꽉 채워달라고 매달리며 하소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백발이 성성해질수록 내 입은 무겁게 자물쇠를 채워 닫고 지갑은 손주들에게 넉넉하게 열 줄 아는 쿨한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과 육아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그저 뒤에서 말없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묵묵히 기도해 주는 상 같은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명절에 자식이 양손 무겁게 찾아오면 등 두드려 주며 반갑게 맞아주시고 바빠서 이번에 못 간다고 전화가 오면 아이고 섭섭하다며 울지 마십시오. 그래 내 인생 바쁘고 치열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내 걱정 말고 애들 챙겨라.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하고 아주 쿨하고 멋지게 전화를 끊으실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슴에 쌓인 서운함과 노년의 적적함은 자식의 전화 한 통으로 풀 것이 아닙니다. 동네 친구들과 화사한 옷 입고 만나 맛있는 밥을 드시며 유쾌한 수다로 푸시고 복지관에 나가 스마트폰 편집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며 어르신 스스로의 힘과 두 다리로 남은 인생을 아주 다채롭고 즐겁게 꽉 채워 나가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짐이 되지 않고
나 스스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내 인생의 스케줄을 즐기며 살아갈 때 자식들은 바로 그런 꼿꼿하고 멋진 부모님의 뒷모습을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존경하며 부담감 없이 먼저 웃는 얼굴로 안부 전화를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평생 희생해 온 부모님들의 헌신을 가슴 아프게 돌아보며 동시에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아주 차가운 현실의 조언을 가득 담아 전해드린 이 자식에게 절대 털어놓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밀이 자식 문제로 속 끓이고 남몰래 상처받으시던 우리 어르신들께 시원하고 명쾌한 인간관계의 족집게 해답이자 아주 단단하고 지혜로운 마음의 방패막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지쳐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깨달음의 불씨를 지피고 남은 노후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아하게 지켜낼 굳건한 용기를 드렸다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잊지 마시고 화면 바로 아래에 있는 붉은색 글씨의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이 척하고 다정하게 올라간 좋아요 버튼을 아주 힘차게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낌없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다정하고 따뜻한 응원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삶의 격을 한 차원 높여드릴 훌륭한 지혜를 즐겁게 밤새워 준비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약이자 솟아나는 든든한 호랑이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늦게 동네 경로당이나 마실 나가셔서 주위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리다가 결국 키워봤자 다 소용없더라며. 자식에게 섭섭하다며 눈물 흘리시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며 매일 속 끓이고 화병에 시달리시는 소중하고 안타까운 오랜 친구분들이나 이웃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제발 그분들에게도 헛된 보상 심리로 가슴 치며 상처받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입을 무겁게 닫고 쿨하게 내 인생을 챙겨보라며 이 귀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기적의 노후 인간관계 지혜 영상을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꼭 전달하고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내가 건넨 따뜻하고 지혜로운 영상 하나가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으로 방 안에만 우울하게 갇혀있던 누군가의 고달픈 노년 인생에 다시금 당당한 심리적 독립심과 잃어버렸던 내 삶의 환한 웃음을 찾아주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구원의 선물이자 생명의 동화줄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거리를 두고 지혜를 나누는 그 선한 마음씨가 오히려 어르신들의 100세 인생을 더욱 품격 있고 꼿꼿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자식에게 짐되지 않고 100세 시대를 그 어떤 관계의 상처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아주 꼿꼿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눈부시게 건강하게 든든히 받쳐줄 보석보다 귀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100이 인생 지혜를 한가득 양손 아주 묵직하게 품고 다시 환한 얼굴로 크게 허어 웃으며 어르신들 안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언제 오려나 자식 전화기만 붙들고 기다리며 한숨 쉬지 마시고 어르신 스스로가 평소 제일 드시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 챙겨 드시고 예쁜 옷 꺼내 입으시고 즐겁게 산책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꼿꼿하고 우아하고 당당한 하루,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한 내 청춘의 하루 보내시기를 두 손 꼭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다 큰 자식 걱정 때문에 평생 남몰래 속 끓이고 희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무겁고 헛헛한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위로해 드리고 든든하게 받쳐드리는 듬직하고 살가운 아들, 딸 같고 자식 같은 평생의 든든한 동반자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끝까지 제 긴 이야기에 고개 끄덕이며 귀 기울여 주시고 오랜 시간 묵묵히 곁에서 저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환한 호탕한 웃음으로 상쾌하게 눈부시게 건강하십시오. 어르신들의 지혜롭고 묵직한 침묵과 존엄하게 빛나는 내일의 멋진 주도적인 인생을 저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가 진심으로 열렬히 사랑하고 끝까지 곁에서 든든하게 방패가 되어 응원하겠습니다. 기운 내시고 오늘 하루도 어깨 쫙 펴고 아주 가뿐하고 멋지고 당당한 마음으로 화이팅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늘 마음 다해 깊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